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강좌를 진행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거 방문 모델링 했어요. 그죠? 문짝도 달고, 도면 기호도 넣고, 예, 이 현관문에 있는 도면 기호도 넣고 했죠. 이제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 보여드렸죠? 이 중에 이 하부에 도어실이라는 게 있는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요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현관문에 그 도어락 그 번호키를 안 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번호키 하나 달고 가죠. 요걸 달 건데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번호키 하나 모델링 한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제품이고요. 요렇게 생긴 친구예요. 비교해 볼까요?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나름 비정형 모델링인데, 이 정도 비정형은 이게 지금 보시면 안에 세그먼트도 엄청나게 많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요 정도 수준 비정형은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비정형 모델링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만드나 그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여기 뒤로 돌려보면 여기 보면 십자 표시 있잖아요. 이게 이 모델링의 중심 표시예요. 이게 나름대로 좀 애가 둥글둥글해서 이 중심 찾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선으로 스냅 걸기 좋게 이런 거 하나 그려주면은 편집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요거 복사해서 가고요. 컨트롤 C 눌러서 우리 작업 파일로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네, 요 안에 들어갔어요. 그죠? 로테이트로 90도 돌려준 다음에 일단 요면에 찰싹 붙이고요. 이거 어디다 달까요? 이게 자, 우리 레프트 뷰를 한번 봅시다. 요거의 센터가 요 하부, 문 하부 라인에서 1050 올라온 다음에 여기에서 60mm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거보단 높이 달리잖아요. 얼마 정도 높이 달면 괜찮을까? 한 150 정도 위쯤에 달아볼까요? 그러면 이 친구를 엑스레이 모드 키면 중심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 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맞추면 이쁘게 가서 달라붙을 거예요. 엑스레이 꺼봅시다. 너무 바짝 붙었나요? 조금 위로 올릴까요? 이 정도? 한 40mm 올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모델링 할 때 뭐 이런 친구들 자리 잡을 때 감으로 대충 갖다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정렬해서 갖다 놓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결국에는 그게 쌓여서 폐가에 먼지 쌓이듯이 그렇게 쌓여서 이게 계속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거 자리 제대로 잡으려면 좀 짜증나거든요.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본인의 실력이 확 올라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자리 잡았으면은 요 문 그룹 안에 넣어줘야 돼요. 컨트롤 X 잘라낸 다음에 자, 여기 편집 모드로 들어갈 건데 이거 제가 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편집 모드 들어갈 때 우리가 마우스 더블 클릭하잖아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 싶으면 엔터를 치세요. 그래도 들어가요. 이 엔터 치는 게 편할 때도 종종 있어요. 저도 엔터 쳐서 편집 모드 많이 들어가요. 두 번 들어가면 이 문자까지 들어갈 거예요. 여기다가 컨트롤 시프트 V 해서 페이스팅 플레이스 하면 여기 들어가겠죠. 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ESC 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네, 요 도어 실이 있는 문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도어 실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이것도 다 재료 분리의 개념이에요. 마감선, 재료 분리대 다 이 개념입니다. 도어 실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지 검색을 해봤어요. 요런 친구가 있어요. 요런 거 이거거든요. 이게 뭐 하는 친구냐면은 여러분들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집에 화장실 문짝의 하부를 보세요. 이게 이제 인조 대리석이던 뭐 돌로 돼 있던 어쨌든 습기에 강한 자재로 얘만 다른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옛날 집들은 나무로 지금도 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요즘 짓는 주택들은
웬만하면 인조 대리석 계열로 이 화장실 문지방을 만들어요. 이 문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어 3. 이게 현장에서는 보통 식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저도 찾아보진 않았는데 일본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보통 일본말 많이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거 웃기지 않아요? 현장에서 일본말 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 많아요. 일본말 대신에 영어 써요. 그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말 문지방 있는데 꼭 도어실이라고 해요. 아무튼 여담이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문 하부의 문지방을 이제 요런 인조 대리석이나 돌이나 습기에 강한 재질로 하는 이유는 뭐 뻔하죠 뭐. 이거 현관문이랑 비슷한 논리예요. 이 밑에 현관문 밑에는 스테인리스로 주로 준다고 했잖아요. 화장실 마찬가지로 물에 많이 닿고 발에 밟는 부위라 좀 내구성이 강하고 안 벗겨지고 설사 벗겨지더라도 그 안에도 똑같은 마감으로 되어 있는 거. 네, 또 댓글을 또 누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재질로 쓰면 좋죠. 도어실 생김새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거를 한번 옆에 띄워보고요. 만들어 볼게요. 네, 화장실 문 역시 문틀은 발포 문틀에 문짝은 ABS 도어로 만들게요. 둘 다 습기에 강한 재질이니까 그거를 보통 하는 게 좋아요.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자, 우리 이미 만든 거 있잖아요. 요거를 수정해서 할게요. 복사를 해서 5만 정도 한적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줌 셀렉션 해서 그쪽으로 갈게요. 화장실은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 문 외경 폭을 800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800으로 줄일 거예요. 자, 줄이는 방법 해볼게요. 일단은 요 문에 관련된, 문짝에 관련된 그룹만 옆쪽으로 2000 정도 옮길게요. 그 다음에 100씩 줄여야 되잖아요. 이 도면 기호도 옆으로 2000 정도 옮겨서 일단 요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100씩 줄일게요. 뭘로 줄이냐면 요거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어, 요걸로 이쯤 영역 선택하고 100 줄이고, 문도 이쯤 영역 선택해서 100 줄이고, 네, 도면 기호도 편집 모드 들어가서 여기만 선택해서 요 선만 하나, 엣지 하나만 선택해서 무브로 100 줄이고, 네, 그리고 요 홀은 일단 제자리에 간 다음에 요 그룹을 스케일로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 맞추면 끝난 거예요. 자, 요 문 그룹들 제자리 갖다 놓고 하면은 100 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제가 또 팁 하나 좀 알려드리면, 이것도 초보자분들 되게 불편해하는 부분인데 이거 원래대로 좀 분해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화면 내가 좀 이 친구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우스 휠을 굴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마우스 휠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 느리게 이동하죠 지금. 네, 이거 초보자분들 어떨 때는 휠 굴려도 막 너무 조금씩 움직이고, 어떨 때는 너무 확확 붙고 확확 멀어지고 막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불편함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초보 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작업하는 거 보면 어때요? 저 되게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별로 안 버벅거리고. 이것도 사실 팁이 있습니다. 어느 물체에 가까이 붙고 싶거나 떨어지고 싶거나 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더라? 펜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가능하면 내가 편집하고 싶은 물체 있죠? 그 친구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고 하세요. 이렇게 허공에다 하지 마시고요. 갖다 대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요 옆에다 마우스 막 지금 붙으려고 가까이 가볼게요. 저 지금 굉장히 열심히 굴리고 있거든요. 이거 소리 들리세요? 안 붙죠? 이 화면 이동하는 툴은 이 마우스 포인터가 기준이에요. 이 마우스 포인터에 만약에 물체들이 있으면 이 물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화면 이동이 돼요. 붙었다 떨어졌다, 뭐 펜도 됐다가 오빗도 됐다가, 그쵸? 이 허당에다 갖다 놓으면은 얘가 기준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너무 급하게 가까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굉장히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기다 갖다 대고 해볼까요?
네, 제가 원하는 스피드로 나오죠. 그쵸? 이 친구도 가까이 붙고 싶으면 마우스 애매하게 이런 데 갖다 두면은 여기에 가까이 못 붙어요. 요 선에다 마우스 포인트 대고 굴려야 가까이 붙고 멀어지기가 쉬워요. 오빗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되게 말도 안 되게 얼토당토 돌아갈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조준하고 있는 오브제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고 하세요. 네. 그래야 정신건강에 좋아요. 알겠죠? 이것도 꽤 중요한 팁입니다. 다시 제자리 갖다 놓고, 제가 편집하는 거 마우스 잘 보세요. 이거 펜으로 당길 때도 저 여기 가서 당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잘 안 해요. 네, 항상 이게 저도 습관이 돼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사용을 해요. 네, 하나 줄인 거가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문에다 갖다 붙일 건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도어실 설명하려다가 또 많이 많아지게 생겼네. 자, 일단은 자리를 잡아 볼게요.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할게요. 네, 일단 쏙 들어가긴 했어요. 네, 실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문 모델링도 잘못하긴 했네요. 어쨌든 자, 이 문짝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열렸어요. 자, 이 바닥이 지금 벽돌이 보여요. 그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사하면 아마 쫓겨나겠죠. 그죠? 여기도 마감이 덮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 아마 마루가 깔릴 거예요. 그쵸? 마루 한번 대충 깔아 볼게요. 급한 대로. 보통 마루는 7mm예요. 일반적으로 강마루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7mm입니다. 이렇게 마루 깔렸다고 쳐요. 매핑 아무거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매핑, 마루 매핑 아무거나 해볼게요. 네, 지금 마루 매트리얼을 집어 넣었어요. 한번 멀리서 볼까요? 네, 마루가 들어갔죠, 그죠? 화장실 바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물론 마루 방향이 이렇게 깔리지 않을 거예요. 뭐 요거 하는 법은 제가 매트리얼 강좌 따로 진행할 때 할 테니까요. 일단은 그냥 보세요. 자, 마루가 이렇게 깔렸는데 여러분, 이 마루가요 어디서 끝날까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마루 나중에 다 썩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안쪽은 타일이 붙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집 시공하면 하자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데에 마루랑 타일이 바로 만나지 않고 물이 잘 안 닿는 위치까지 마루를 끊어줘야 돼요. 요런 게 재료 분리대예요. 요런 게 마감선이고, 요런 것들을 이쁘게 얼마나 어색하지 않게 잘 끊느냐, 이게 인테리어의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의 스킬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베테랑이에요, 솔직히. 테크닉적으로, 디자인적 감각은 둘째 치고 일단 테크닉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하는 공간들은요, 이런 것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자, 너무 또 옆길로 셀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타일과 이 마루가 만나는 지점에 재료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물에 강한 재질로.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문 방향을 잘못 달았네요. 반대로 열려야 되는데. 자, 문 다시 갖다 놓고요. 이 로테이트 180 해서 문이 화장실 안쪽으로 열리게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마찬가지 여기도 10mm 나올 거예요, 그쵸? 하는 김에 다 합시다. 자, 요거를 사실 이런 케이스는 10mm가 더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조적이잖아요. 조적벽, 벽돌벽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마감 뭘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냥 도배라고 예상하고 합시다. 벽돌에다 도배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누가 그렇게 시공하면 아마 돈도 못 받고 쫓겨날 거예요, 그쵸? 벽돌벽에다 누가 도배를 바로 붙여요? 미장이라는 걸 해요. 네, 여러분 옆에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확 되시겠죠? 이렇게 벽돌이 있고요. 이 벽돌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이렇게 편편한 면을 만드는 거, 이런 거를 미장이라고 해요. 네, 여기 나중에 문틀 들어가기 좋게 합판으로 이렇게 각도 잡아놓고 했네요. 네, 요 작업을 해요. 요게 두께가요 한 20mm 잡습니다, 보통 건축적으로. 이것도 좀 불규칙적이긴 한데 대략 평균적으로 20mm를 잡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델링이 좀 덜 된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시프트 V 한 다음에 요 면 빼서 약 20mm 이렇게 미장면이 있어요. 일단 그려봅시다, 그린 김에. 뭐 이렇게
미장면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려야 해요. 그쵸? 뭐 대충 그냥 매핑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문틀이 이 미장면에서 10mm 정도 튀어나와야 이게 도배를 붙였을 때 마감이 깨끗하게 떨어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평면으로 봤을 때 이제 이쪽에는 타일이 붙을 거예요. 타일이 붙기 때문에 타일 두께를 또 생각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쓰는 타일은요 6mm 정도 됩니다. 6T, 뭐 9T짜리도 붙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6T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도 안에 시멘트 떡밥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 15mm, 20mm 보는데 뭐 그것까지 합쳐서 타일 6mm, 시멘트 떡밥 15mm 정도 해서 한 25mm 정도는 여기서 더 튀어나온다고 봐야 돼요. 안쪽은 미장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타일이나 뭐 이런 거 붙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라인에서 10mm 더 튀어나간 게 이제 문틀 라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한번 두께를 재보면 165mm잖아요. 우리 예림이법 홈페이지에 있는 카탈로그 다시 한번 참고해서 봅시다. 여기 문틀에 있는 거 보면은 155는 있는데 165는 없네요. 근데 이렇게 애매할 때는 한 치수 큰 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175로 갈게요. 이 친구의 문틀 폭을 175로 맞춰주겠습니다.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요. 여기 우선 그냥 살려두고 여기서 175 보조선 그리고 K를 누르세요. K 누르면 뒷선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선이 여기까지 가면 돼요. 거리를 재볼까요? 73mm네요. 자, 요거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어로 요렇게 잡아서 73mm 들어 올리면 딱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친구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고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그렇게 하고서 요 면을 미장면에 K 끄고 해야겠다. 요 면을 미장면에 맞추고 이제 10mm 더 나오게 하면 제가 잘못 봤네요. 뭘 잘못 봤지? 165. 뭔가 수정을 잘못했네요. 다시 175가 돼야 되는데 157이 됐네요. 왜 그랬지? 뭘 잘못한 거지? 아무튼 175에서 몇 mm가 늘어나야 되는 거야? 18mm가 늘어나야 되네요. 그러면 다시 여기 잡고 18mm 엔터. 다시 K 끄고 제자리 갖다 놓으면 요 면이 여기에 일단 맞춘 다음에 이제 10mm 튀어나오면 이제 문틀 위치는 자리 잡은 거예요. 5mm를 더 넣어야겠네요. 우리가 10mm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15mm씩 턱이 지는 거죠. 15mm씩. 이쪽으로 15mm. 이게 타일 마감선이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틀의 두께는 결정했고요. 아까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밑에는 인조 대리석 시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 도어실이라고 찾아보면요. 아예 이걸 제품으로 팔거든요. 물론 제작해도 돼요. 인조 대리석으로 본인의 현장 상황에 맞게 제작해도 되는데 보통 있는 거 인터넷으로 사는 게 제일 싸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 잘 활용하면 좋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이런 업체에서 29,000원에 이걸 팔아요. 네, 여기 사이즈도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요거 보고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뎁스는 52mm고 요 길이는 문틀 폭에 맞추는 것 같아요. 일단 한적한 곳으로 다시 빼갑시다. 얘를 빼가서 밑에쯤에 놓은 다음에 자, 52mm 보조선 그리고요. 이 라인에서 그 다음에 렉탱글을 하나 일단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12T라고 돼 있죠? 12mm 인조 대리석이에요. 인조 대리석은 다 12T예요. 보면 거의 다 12T입니다. 여기도 12T. 자, 요 선을 복사해서 12T 이렇게 좀 경계가 생기겠죠? 자, 두께는 80T래요. 그럼 여기서
80mm 보조선 빼주고 푸시풀로 이게 여기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40mm 벌어진 상태에서 12mm 짜리가 또 뭐 붙어요. 그쵸? 이렇게 가서 이 안쪽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자, 여기 12mm 들어가고요. 여기서 40mm 나와서 여기도 40mm 들어가서 자, 렉탱글로 하지 말고 경계를 자, 푸시풀로 12mm래요. 자,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도어실이 된 건데, 자, 트리플 클릭 그룹 도어실 인조 대리석 땡땡 12T 이렇게 적읍시다. 일단 네, 요렇게 가서 붙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완성품을 여러분들한테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실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매트리얼도 일단 백색으로 만들게요. 네, 완성품을 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원래 자리에다 갖다 붙여 볼게요. 네, 갖다 붙이면 자, 요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벽돌 부분에 먹혔어요. 그쵸? 요게 최소한 벽돌보단 위에 앉겠죠. 그리고 얘도 붙일 때 본드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실리콘으로 붙여요. 한 10mm 정도는 위로 올려야 됩니다, 사실. 네, 최종 이제 설치가 됐을 때 모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마루가 여기까지 와서 붙으면 네,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밑에 안에는 이제 타일이 붙겠죠, 그쵸? 자, 이 위에도 우리 2100으로 뚫었는데, 그쵸? 문지방 때문에 또 여기 씹혀 먹혀 들어갔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도면 그릴 때 이렇게 3D로 이런 거 다 점검해서 그리지 않으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냥 2D로 그리면 이거 제대로 계산될까요? 현장에서 설계하는 사람들 욕 되게 많이 해요. 도면 정확하지 않다고. 현장에서 샵 드로잉 그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도면 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현장 치수에 맞춰서. 물론 3D로 완벽하게 그려도 샵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3D로 도면 그려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체크를 하면요, 굉장히 좋아요, 사실. 한 가지 아쉬운 점,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떠 있죠, 그쵸? 이렇게 시공하면 이것도 하자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도어실이 왜 떴을까요? 일단은 이 벽돌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떴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하는 스타일인데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턱이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높은 게 좋으세요? 낮은 게 좋죠? 그쵸? 이게 만약에 도어실이 이 마루 라인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을 수 있다면 이 마감이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그죠? 네, 이런 게 마감선이에요. 이런 거를 잘하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도어실이 이렇게 마루에 정확하게 맞게 붙이고 싶으면 자, 여기 있는 벽돌 문 조금 옆으로 이동해서 보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이 벽돌이 이만큼 높게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죠?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좋으려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시공을 저는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공을 일단은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 벽돌 한 장의 두께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여기가? 전강자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인터넷에 시멘트 벽돌 규격 찾아보셔도 돼요. 여기가 190이고요. 여기가 57이고요. 두께가 90이라고 했어요. 이 두께가 57. 우리 그린 게 여기 100으로 그렸잖아요. 사실 이게 벽돌로 100 맞추기 힘들어요.
자, 하나 그려볼까요? 벽돌 한 장 그려볼게요. 190에 90에 57. 자, 벽돌 한 장 여기다 깔 건데, 자, 2장 깔고요. 줄눈 10mm 있어요. 안 되죠? 요 밑에도 시멘트 떡밥이 있어요. 10mm. 네, 많이 올라오죠? 한 장으로 100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그쵸? 한 장으로 100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고 이 밑에다 시멘트를 많이 채우는 식인 거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조금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시멘트를 밑에다 이만큼 많이 아무것도 없이 깐다는 게. 저는 시공할 때 여기다가 벽돌 한 장만 깔아요. 현장에다 보통 이렇게 지시를 해요. 요 높이로 67mm죠. 그리고 이 위에 미장을 한 10mm 정도 해달라고 조적 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여기 두께가 얼마야? 77mm. 그냥 저는 그냥 80mm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이게. 네, 80mm. 벽돌 한 장 깔고 위에다가 시멘트 미장을 좀 편편하게 한 상태. 그 상태에서 이 도어실을 딱 올리면 여기가 한 3mm 될 거예요. 그쵸? 요게 딱 실리콘 떡밥 두께. 요렇게 딱 붙이면요, 나중에 마감했을 때 요 마루판하고 도어실하고 1대1로 딱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게 마감선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최소한 그냥 요 정도만 해줬다 칠게요. 마루 하이드 시키고. 예,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의문이 남죠. 우리 이제 바닥에 몰타일 불 거잖아요. 이거 100mm로 했잖아요, 두께. 물론 얘를 올리기도 해요. 사실 100mm보다 저는 140mm를 선호를 하기는 하는데, 뭐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일단 100mm에 맞춘다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멘트 몰타를 부으면 이 조적 턱이 낮으면 시멘트가 일로 넘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요런 데다가 각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박아놔요. 30mm 정도 되는 각재, 30mm 정도 되는 각재 여기다 하나 박아놓고요, 이제 몰탈 칠 때 나무선까지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해결이 되죠. 나중에 이제 나무 뽑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최종 마감의 모습을 보면은 이 난방층을 한 100mm 정도 만든다고 봤을 때는 최종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마루가 깔렸을 때 여기가 1대1로 아주 이쁘게 딱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도어실 밑에 하부 자리를 맞췄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위에가 조금 뜨죠. 그쵸? 10mm 뜨죠. 근데 사실 이거 떠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뜨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를 나중에 뭐 우레탄 폼으로 채우던 뭘로 채워서 이제 도배에 붙일 때는 깔끔하게 마감이 떨어지죠. 모델링 자체는 그래도 그냥 붙여서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문짝을 키워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디자이너는 약간 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게 라인을 딱딱 맞추려고 하는 좀 강박. 여기 Z축 높이가 만약에 요 벽을 10mm 내렸을 경우에는 이 문틀이 좀 내려갈 거잖아요. 요거 디자이너 분들 좀 못 견뎌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 라인이 맞는 게 아무래도 이쁘겠죠. 전체적으로 문 라인이 일정하게 맞는 게. 10mm 정도면 티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바로 옆에 뭐 방문 같은 게 붙는다, 그럼 라인이 약간 안 맞는 게 티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윗라인을 맞추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문틀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도어실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사실 이것도 마감선에 관련된 건데, 원래 이렇게 딱 라인에 맞추는 일이 건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오차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라인이 이렇게 딱 일정하게 맞추는 게 잘 안 맞아요, 솔직히. 그래서 보통 10mm 정도 바닥에도 이런 경우에는 10mm든 5mm든 현실적으로 살짝 턱을 주게 됩니다. 요걸 1대1로 떨어뜨리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살짝 10mm 올라가서 맞추게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문지방에 있는 요 친구 모델링도 지금 다 된 거예요. 네, 문 높이가 좀 변경이 됐을 거예요. 저희가 문지방을 달다 보니까. 높이를 재면 2095죠. 한 5mm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모델링 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현실감도 있고 시공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이즈 체크도 되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마감선도 굉장히 이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 강좌도 시간이 엄청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